있을 것 같습니다. 94페이지 54번 이의신청 대상이 된 처분은 모든 처분이다. 모든 처분인데 빼갑니다. 특별행정심판 대상인 거는 빠집니다. 특별행정심판 대상인 건 빠지고, 그리고 뒤에 법을 한번 보실게요. 뒤에 129페이지 129페이지에 보셨죠? 129페이지에 36조 7항 각호이죠. 얘랑 뒤에도 한 번 더 보세요. 뒤에 한 장 더 넘겨서 130페이지 37조 8항 보면 1, 2, 3, 4, 5, 6 여기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이의신청도 빠지고 재심사도 빠져요. 그러니까 다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처분하고 끄시고 따지려면 행심 가든지 행정소송을 하든지 하라는 뜻이에요. 얘가 이제 특별행정심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안 받겠다는 거는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의신청 해봤자 우리는 더 볼 게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너무 본 처분 자체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의신청하면 또 그 시간을 걸려야 돼. 그럴 게 뭐가 있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결정하는데. 그리고 뭐 급한 것들 있잖아요. 급한 것들. 아니면은 이의신청까지 인정하면은 이제 뭐 너무 힘든 것들, 아니면 개별법에 과태료 같은 개별법에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 보니까 난민 인정이 빠졌더라고요. 개정안 보니까 이게 난민 인정이 특별행정심판이었나 봐요. 몰랐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중복된다 해서 빠졌다. 왜냐면 특별행정심판인데 특별행정심판 대상은 빠진다고 원래 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빼주면 깔끔한데 난민 인정하면 굉장히 또 난민의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신청은 기본적으로 뭐 다른 거 이거 다 이제 설명을 더 하긴 그렇고, 원처분 있고 이의신청이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고,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서 통지하는 게 있고, 그러면 통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할 수 있다. 그거를 넣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든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의신청 제기 기간이 행정기본법에서 30일인데 개별법에서는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제기 기간 자체가, 이의신청 기간 자체가 그거는 개별법에 따른다.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개별법을 다 삭제를 하는 게 좋죠. 기간 헷갈리게 굳이 그렇게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면. 근데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행안부 소관 법률로. 거기에는 처분 중에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기간은 60일로 했어요. 거부 처분은 그 법에 따르면 돼요. 거부 처분 말고 나머지는 뭐 제재 처분 같은 게 있겠죠. 그거는 우리 법에 따르면 되고. 근데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나온 질문들이 다 있는 거를 축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60페이지 아니 102페이지 Q60은 지금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인가요? 그래프 3개 겹친 거. 이거는 보조금법, 공공재정환수법, 행정기본법이 있는데 보조금법이 가장 덜 일반법인 거고, 얘네 3개 다 일반법이잖아요. 얘네 3개 다 일반법인데 가장 일반법은 행정기본법.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공공재정환수법이 그보다 그러니까 적용순위가 보면 1, 2, 3이잖아요. 얘는 특별법은 아니에요. 특별법은 아닌데 보조금에 한정됐기 때문에 보조금법이 더 특별한 걸 본 거고, 공공재정환수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되잖아요. 더 넓은 거고, 행정기본법은 더 넓잖아요. 모든 거니까. 그래서 적용순위가 1, 2, 3 이렇게 돼요. 1에 있는 거는 2, 3을 적용하면 안 되고 1에 없는 것만 2를 적용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적용을 배제한다고 해서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중복되는 거는 가장 특별한 거 먼저 적용을 하고, 중복이 없는 거는 일반법을 적용을 요소 들어가서 보충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4페이지 처분할 때 이의신청 제기 가능 여부를 기재를 해야 되나요? 하면 좋죠. 근데 해야 되나고 하면 좋죠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지해야 된다고. 이제 개별법에 이의신청이 없어도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이의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행정심판이 아까 열거했던 7개가 아닌 한은 이게 해당 처분할 때마다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105페이지 Q62번 재심사 대상은 주로 어떤 처분인가요? 재심사 대상은 사실 거의 없다. 다 빠진다. 제재처분 빠지고 행정상 강제는 빠지고 그 다음에 확정 판결 받은 거 빠지고 3개 다 빠지니까 거의 없는데 일단 제도 도입에 의의를 뒀다. 그리고 다음 그 106페이지 재심사 결정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다시 재심사할 수 있나요? 못한다. 어떨 때 재심사 결정이 종전 결정을 유지하는 거다. 그럼 더 이상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재심사 했는데 종전 결정을 안 바꾸고 재심사를 기각을 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 인용을 했을 때. 그러면 뭔가 처분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은 그 처분과 이해관계가 생기는 다른 제3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다시 갈 수가 있어요. 이어질 수가 있는데 재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 못해요. 그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 소송 못한다라고 아예 못을 박은 게 그 행정기본법 37조 5항입니다. 여기 약간 좀 이것도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일단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다음 64페이지 Q64 재심사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못한다고 하는데 행정심판 소송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의신청은 가능한가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같은 이유다. 그래서 원처분을 유지하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는 이의신청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 외의 결정은 된다. 그러니까 각파를 따질지 일부 인용을 따질지 인용하는 그런 내용의 그 처분했다면 그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법에 규정은 없지만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했나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입법 활동은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